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계가 있다면 세상은 완벽해질까? 강지혁은 그렇게 믿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경 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와 금속의 마천루 사이로 유독 눈부신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다. 미래형 AI 호텔 넥스트토피아. 그 화려한 오프닝 행사의 중심에는 젊은 CEO 강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38. 훤칠한 키에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얇은 태안경 너머 지적인 눈빛으로 군중을 압도했다. 넥스트토피아는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그의 옆에는 넥스트토피아의 핵심 AI 호텔 관리 시스템 넥스트코어를 공동 개발한 기술 총괄이사이자 대학 선배인 최태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최태석은 넥스트코어의 완벽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야말로 서비스업의 혁명이라 확신했다. 넥스트코어는 고객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예측하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실수는 이제 과거의 유물입니다. 지역의 선언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이 완벽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구현된 넥스트토피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데이터와 효율성, 그것만이 완벽한 서비스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오픈 후 몇 달, 넥스트토피아는 겉으로는 순항하는 듯 보였다. 최첨단 로봇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AI 컨시어지의 빈틈없는 안내, 생체 인식으로 작동하는 객실 출입 시스템은 연일 화제를 모았다. 송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예약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호텔 리뷰 사이트에는 영혼 없는 호텔, AI의 차가운 감옥,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과 같은 부정적인 후기들이 간간히 올라왔다. 지역은 이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의 불만 혹은 경쟁사의 음해로 치부하려 애썼다. 최태석 이사 역시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인간적인 변수들 뿐이죠.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라며 지역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지역의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미묘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비서인 윤 비서만이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해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호텔 평론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휴즈가 넥스트토피아의 극비리에 투숙한 후 자신의 칼럼에 전 세계로 송출될 리뷰를 기고한 것이다. 제목은 충격이었다. 기술의 정점, 그러나 최악의 경험, 넥스트토피아의 두 얼굴. 휴즈는 넥스트코어의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얼마나 엉뚱하고 불쾌했는지, 직원들의 응대가 얼마나 기계적이고 차가웠는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와인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 AI는 와인의 온도를 조절하는 대신 엉뚱하게도 객실의 조명 색깔을 바꾸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하려 프런트에 연락했을 때 직원은 AI 매뉴얼에 따라 고객님의 불편사항은 넥스트코어에 기록되어 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AI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적혀 있었다. 리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넥스트토피아의 주가는 폭락했다. 완벽한 호텔이라는 명성에는 치명적인 금이 갔다. 주주들의 거센 압박이 시작되었고 지역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지역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윤 비서,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주게. 나 넥스트토피아에 잠입할 거야. 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그게 무슨... 내 이름은 김철수. 오늘부터 넥스트토피아 시스템 안정화팀 신입사원이다. 지역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강지혁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신입사원 김철수가 넥스트토피아의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섰다. 평소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장 대신 값싼 작업복을 걸치고
깔끔하게 정돈했던 머리는 일부러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뜨렸다. 지적인 인상을 주던 얇은 테 안경은 벗어 던지고 피곤에 지친 기색을 얼굴에 드리웠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시스템 안정화팀 사무실은 호텔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창문도 없는 지하 공간,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빼곡히 놓인 책상들. 지역, 아니 김철수는 팀장에게 간단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주 업무는 넥스트코어 시스템의 로그를 분석하고 사소한 오류들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시스템 너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잠입 첫날, 그는 자신이 설계한 넥스트코어가 현장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작동하는지 뼈저리게 체험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 이민아와 마주쳤다. 이민아는 스물 중반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한 외국인 고객이 유창한 영어로 무언가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지만 이민아는 AI 시스템이 출력해준 한국어 답변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넥스트코어 시스템에 따르면. 고객은 답답한 듯 가슴을 쳤고 이민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지역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만든 완벽한 시스템은 고객의 사소한 감정조차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AI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후에는 객실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객실층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객실 관리팀의 오진태를 만났다. 30 초반의 오진태는 껄렁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김철수에게 넥스트코어의 비효율적인 동선 지시, 현실과 동떨어진 청소 시간 할당, 그리고 AI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오염 문제 등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이놈의 코어인지 뭔지 아주 사람 잡아요. 로봇 청소기가 침대 밑은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데 시간 다 됐다고 다음 방으로 가라고 빽빽거리고 결국 우리 손으로 다시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또 시간 어겼다고 평가 점수는 깎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진태는 직원들이 AI 몰래 서로 돕거나 시스템 로그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수동 모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역은 자신이 그토록 자부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그 허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마치 자신이 정성껏 쌓아올린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잠입 이틀째, 지역은 우연히 호텔 뒤편,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한 작은 온실을 발견했다. 유리로 된 온실 안에는 형형색색의 희귀한 꽃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곳에서 예수는 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호텔 정원사 박선우였다. 박선우는 넥스토피아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부지를 관리해온 터줏대감으로 호텔의 역사와 숨겨진 문제점들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는 넥스트코어의 자동화된 온실 관리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물들을 보살폈다. 지역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슬쩍 운을 떼자 박선우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기계가 흙냄새를 알 리가 있나? 사람 사는 곳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해 뜨고 지는 이치는 못 바꾸는 법이지.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는 법이라네. 박선우의 투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은 지역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온기 같은 것이리라. 지역은 잠입 기간 동안 알게 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익명으로 시스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태석 이사는 이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나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치부해버렸다. 오히려 데이터 분석 결과 특정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트코어의 통제 알고리즘을 더욱 강화하여 인간적인 변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라며 AI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은 CEO 회의 석상에서 최태석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 이사,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감상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넥스트토피아의 성공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수의 불만에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최태석의 단호한 태도에 지역은 할 말을 잃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명확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그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김철수로서의 생활은 계속되었다. 그는 시스템 안정화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동료 직원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AI 시스템의 사소한 오류를 수정해주거나 복잡한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던 이민아는 프런트에서 한 노부부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노부부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호텔을 찾았지만 AI 시스템의 오류로 예약이 누락된 상태였다. 만실이라 다른 방을 내줄 수도 없는 상황. AI는 매뉴얼대로 죄송하지만 예약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날짜로 예약을 변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차가운 안내만을 반복했다. 노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이민아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김철수가 다가갔다. 그는 이민아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자신의 직원용 단말기를 이용해 시스템 관리자 모드로 접속했다. 그리고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둔 비상용 스위트룸의 예약 코드를 몰래 활성화시켰다. 고객님,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특별히 업그레이드된 객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노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이민아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지역은 그 순간 자신이 추구했던 완벽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는 듯했다. 그것은 차가운 데이터나 효율성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비록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곧 최태석의 귀에 들어갔다. 최태석은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김철수라는 신입사원이 비정상적인 권한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지역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물론 CEO 강지혁이 아닌 신입사원 김철수로서였다. 김철수 씨, 당신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최태석의 차가운 시선이 지역을 향했다. 지역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객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시스템의 경직성보다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객 만족? 김철수 씨, 당신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고객 감성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은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한 번은 경고로 그치겠지만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회부할 것입니다. 최태석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시스템의 논리와 규칙만을 신봉하는 듯했다. 지역은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동시에 이 거대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맹신하는 최태석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며칠 뒤 넥스트토피아에서는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미래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넥스트토피아 내부에서는 기술과 인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지역은 이 컨퍼런스가 넥스트토피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컨퍼런스 당일 호텔은 이른 아침부터 각국에서 온 VIP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넥스트 코어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듯 보였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휘했고 직원들은 AI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지혁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오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호텔 전체의 조명이 일순간 깜빡이더니 이내 모든 전자기기의 화면이 검게 변했다. 로비의 거대한 미디어 월, 프런트 데스크의 단말기, 엘리베이터의 안내판, 심지어 직원들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까지 모든 것이 먹통이 되었다.
삐비비빅!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넥스트 코어 시스템의 중앙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메시지가 비상등처럼 깜빡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접근 불가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 떠올랐다.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해커들은 넥스트코어의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호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객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방에 갇힌 고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냉난방 시스템이 멈추면서 실내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거나 내려갔다. 고객 정보 시스템 또한 다운되어 예약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 컨퍼런스는 중단되었고 VIP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넥스트토피아가 자랑하던 최첨단 기술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호텔은 마치 원시 시대로 돌아간 듯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시스템 안정화팀의 말단 사원 김철수, 아니 강지혁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외쳤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저는 넥스트토피아 대표 강지혁입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데이터 뒤에 숨은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현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지역은 가장 먼저 박선우 정원사를 찾았다. 박 선생님, 호텔의 비상전력 시스템과 수동 제어 장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박선우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저를 따라오시죠. 이 늙은이가 아직 쓸모가 있을 겁니다. 박선우의 안내에 따라 지역은 호텔 지하의 비상 발전기를 수동으로 가동시켰다. 최소한의 조명이 복구되자 직원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역은 이민아에게 프런트 데스크에서 수기로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하도록 지시했고 오진태에게는 객실팀을 이끌고 각 층을 돌며 고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도록 했다. AI 없이 모든 것을 수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역의 침착하고 명확한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이민아는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안심시켰고 오진태는 동료들과 함께 무거운 생수통을 나르며 땀을 흘렸다. 최첨단 시스템은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완벽한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 한 번에 무너져 내린 현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인간적인 방식이란 사실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회의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랜섬웨어 공격은 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넥스트 코어 시스템의 완전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넥스트토피아는 지역의 지휘 아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고객들은 AI가 아닌 인간의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했다. 지역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강지혁은 컨퍼런스가 중단되었던 대연회장에 전 직원과 아직 호텔에 남아있던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모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여러분,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역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넥스트토피아의 대표가 아닌 김철수라는 이름의 평범한 직원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특히 이민아와 오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기술을 숭배하고 인간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오늘 넥스트토피아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진심입니다. 그의 연설은 기교 없이 진솔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직원들의 눈에는 감동과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날 이후 넥스트토피아에는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최태석 이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떠나기 전 지역에게 어쩌면 자네가 옳았는지도 모르겠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숫자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남겼다. 지역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새로운 길에서의 건투를 빌어주었다. 넥스트코어 시스템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이제 AI는 직원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대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졌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이미 나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고객 응대 능력을 인정받아 신설된 고객 경험 혁신팀의 팀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며 넥스트토피아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오진태 역시 현장 운영 개선 담당으로 승진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었다. 박선우 정원사는 여전히 온실에서 묵묵히 식물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온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직원들이 지혜와 영감을 얻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지역은 종종 온실을 찾아 박선우와 담소를 나누며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박선우는 대표님, 이제야 호텔이 숨을 쉬는 것 같구먼. 사람 사는 온기가 있어야 진짜 집이지.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넥스트토피아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전혀 다른 호텔로 명성을 얻었다.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서비스의 완벽한 조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마트 호텔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고객 만족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일했다. 이직률은 현저히 낮아졌고 오히려 넥스트토피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줄을 이었다. 강지혁은 더 이상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차가운 데이터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호텔 곳곳을 누비며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엔 냉철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과 여유로 넘쳤다. 윤 비서는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역은 박선우의 온실을 찾았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온실 안에는 갓 피어난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박선우는 꽃에 물을 주며 지역에게 말했다. 저 꽃들도 마찬가지여.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물 주고